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are continuing the process of significantly reduc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Let me say this, it is very premature to be thinking about pausing. So people, when they hear lags, they think about a pause. It's very premature, in my view, to think about or be talking about pausing our rate hike. We have a ways to go. Our policy with Reuters. Look, I'm sure there's going to be tons of confusion out there about whether this means you're going to slow in December or not. Would you say that the bias right now is not for another 75 basis point increase? So what I want to do is put that question of pace in the context of our, and that's why I've said at the last two press conferences that at some point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So that time is coming, and it may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or the one after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It is likely we'll have a decision. 예, 오늘 키워드 경제는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제롬 파월이 저희 코너 문을 열어줬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발표 성명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회견하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또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당연히 FOMC 얘기를 할 겁니다. 키워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매파인 듯, 매파 아닌 듯, 매파 같은. 결국 뭐 매파적인 거라는 거죠. 해석 자체는요. 시장은 좀 막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사님? 네, 성명서까지는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네. 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시장도 좀 좋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봤던 최종 금리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는 뭐 4.6보다는 높게 최종 금리를 갖다 놓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됐던 거죠? 그게 시장에 가장 부담이 됐고요. 또 연착륙의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은 뭐 굉장히 좁다. 뭐 가능성도 있지만 연착륙 가능성도 있지만 연착륙의 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경착륙 가능성이 낮고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게다가 이제는 뭐 경착륙을 좀,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듯한 쪽으로 이제 태도가,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분의 질문이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리에 대한 뭐 지금 방금 보신 대로 금리의 조기 인상 중단은 매우 시기상조다. 근데 뭐 매우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very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파월 의장이 뭐 의도적으로 주식 시장이 조금 빠지는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조금 컨디션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이 조금 더 팍팍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금융시장이 방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좀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이게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12월에 얼마를 갈지 내년에도 계속 갈지는 물가가 중요하고요. 당장 내일은 실업률하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뭐 20만 건 정도가 예상치인데요. 네. 전월에는 뭐 26만 3천 건이었죠. 네, 일자리 신규 일자리 비농업 부분에. 근데 이제 20만 건 이상이 나오면 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될 겁니다. 어제 발표된 민간 고용지표 ADP에서 발표된 그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했는데 굉장히 높죠. 그런데 7.7%라는 수치는 지난달 7.8%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낮아진. 어쨌든 안 오른 상태에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임금 상승률에 시장이 더 주목할 것 같고요. 결국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쨌든 뭐 안정돼가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데 조금 좀 주목해서 본다면 내일 나오는 고용 지표가 그런 지표, 고용 시장의 안정과 또 임금 상승률의 둔화를 확인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주식 시장의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한국은행도 쫓아가기 바쁩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4%, 한국은 3% 기준금리가 돼서 1%포인트, 100bp 차이가 또 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또 올려야 되는데 11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폭이나 통화 스탠스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매우 고민이 많겠죠. 지금 레고랜드 사태를 그러니까요. 비롯해서 신용 경색이 지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월에 통화정책 회의가 없기 때문에 25bp를 올리면 125bp 차이가 나면서 연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5%포인트 50bp 인상이 조금 유력해 보이고요. 그래도 한미금리 차를, 기준금리 차를 1%포인트 정도로 맞추면서 연말을 좀 맞지 않을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FOMC 회의부터 당연하게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김한진 박사님이 또 말씀해 주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중국이네요. 네. 시진핑 3기 우리 경제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입니다. 일단 뭐 상당히 본인의 계열들로 자리를 너무 독차지했다는 게 지금 문제이긴 한데 경제적으로 보면 표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아직 경제 부문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 뭐 누구나 지금 예측하듯이 뭐 내년에는 시진핑 집권 어쨌든 3기의 출발이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방역이 조금 방역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내년 3월에 어쨌든 전면적인 봉쇄 해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근데 하고 이제 있는데 이번 주 흐름들은 당장 해야 될 상황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금요일 날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어쨌든 양대 테마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상해 디즈니랜드 네. 지금 이제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정저우 폭스콘 공장이 있는 정저우도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시진핑 집권을 전후로 한 이동의 제재라든지 또 불필요한 어쨌든 민심의 혼란이라든지 또 시위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조금 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는 어쨌든 의견들이 많고요. 저도 그렇게 보면서 내년도에 경제가 새로 출발하면서 시진핑 정부가 좀 상당히 방역을 완화하는 정도의 어쨌든 강한 조치를 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저 효과가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 부양책을 펴고 방역을 완화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모든 산업 활동 지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는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코로나19가 독감도 그렇습니다만 확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 전인데 이쯤에서 풀 걸로 예상하는데 코로나 조치들을 지금 워낙 상황이 긴박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어쨌든 방역 완화를 하게 되게 되면 시장에 사실 꽤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복 수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해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거시적인 쌍순환이고 이런 것보다도 네, 실질적인 당장은, 당장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역 조치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3기 체제 이후에 이제 외국인 자본들은 상당히 불안감,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그렇게 척을 지는데 사실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플레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글로벌 자금들의 이머징 시장 내에서의 자금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고요.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도 얘기가 되는데 외국인들 자금 흐름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반으로 주식 채권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네. 네, 큰 폭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내내 이탈하고 있는데 특히 10월 24일 홍콩 증시가 말씀하셨듯이 네. 또 홍콩 HG 지수가 6, 7% 하루에 급락하는, 그러니까 서방에서 시진핑 집권을 얼만큼 좀 그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보는지에 대한 반영이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약간 독선적인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 또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중국 본토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과 더불어서 대만 증시에서도 최근에 자본 유출이 크기 때문에 양안 관계의 좀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지금 외국인 자금 이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연말을 맞이하면서 기본적인 리밸런싱은 끝났다. 그리고 추가적인 좀 자본 유출, 중국에서 돈을 빼기에는 중국의 주가라든지 또 좀 채권 시장의 그런 불안정성이 너무 지나치게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자본 유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연말까지 일단은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질문에 사실은 뭐 희망적인 포인트는 신흥국이나 중국 증시에서의 자본 유출이 그치겠습니까라는 것보다도 그 자금의 일부가 국내 증시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게 포인트거든요. 네, 사실 뭐 좀 중국이 어쨌든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좀 반사 이익을 우리 증시가 누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일부는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를 보더라도. 그런데 다만 전체적인 달러 약세 추세가 지금 확정적으로 좀 추세를 잡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머징 전체, 그리고 좀 좁게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도 특정 업종 중심으로 소폭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대규모 자본 유입이 중국 증시 이탈로부터 반사 이익을 누릴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건 조금 이제 긴 흐름인데 시진핑 3기 체제 이후에 뭐 정치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분야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기업들의 뭐 대응, 투자해야 될 생각, 뭐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반도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사실 근데 이 반도체 규제 제재의 어쨌든 흐름은 실제로 좀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도 외교 라인과 다른 어쨌든 라인을 통해서 아마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럴 것이 지금 나스닥 기업들 중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향 수출이 거의 전체 수출의 30%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자체도 대중국 수출이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하이엔드 중심으로 기술 제재 혹은 판매 제재가 너무 급속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 반도체 혹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속도 조절, 그리고 이번 또 선거가 이제 뭐 다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중치에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의 최후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발표했던 여러 가지 반도체 규제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치포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 추진의 동력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약해지는 결과를 지금 얻으면서 향후 한 2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증시, 연말 랠리 이어질까?
수급 얘기는 앞서 이제 외국인들 얘기를 제가 이미 좀 여쭤봤고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제 FOMC가 좀 지났고 연말 랠리를 좀 국내 증시 기대해도 좋을까요? 여러 여건상? 어제 통화정책회의 때문에 어쨌든 미국발 악재로 기준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상승되고 또 올해 내년도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조금 예상했던 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도 연말 랠리가 좀 기대한 것만큼은 안 나올 가능성. 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중반에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또 유로존의 상황이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에너지 쇼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로화가 조금 진정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달러가 숨고르기, 달러 강세가 일방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 달러가 주춤주춤 거리면서 원달러도 1,400원대에 머문다면 즉 환율이 소강 상태에 이른다면 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도 좀 크지 않다. 하지만 전체적인 달러 약세와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힘입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산타 랠리를 보일 가능성 또한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코스피가 일진일퇴하면서 좀 종목별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는 그러한 좁은 흐름이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말씀 자체가 이렇게 방향성이 확연하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시장 에너지가 약하다는 예.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렇죠. 아주 특정 자동차 일부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 시장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질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르던 게 더 오르는 대장주 중심으로 조금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을 노리면서 같이 편승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준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